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을 포함해서 불거진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의혹과 수사 상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만배 씨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네. 이번에 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받았을까요? 일단 첫 조사기 때문에 밑작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온 경위를 한번 봤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뇌물에 대한 혐의 딱 떨어지는 부분을 먼저 잡았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추가 되는 실소유자가 누구냐. 예. 과연 뇌물만 주고받은 관계냐 아니면 아예 한 몸이냐. 그랬을 경우에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부분이요. 사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공개되면서 과연 이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참 관심 사항이기도 했거든요. 출석하면서 김만배 씨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녹취록에 보면은 절반은 그분 거다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발언을 한 걸까요? 사실 김만배 씨 본인 주장으로는 그 배분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고 나니까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말아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도가 있다. 왜냐하면 절반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녹취록이라는 거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기 때문에 신빙성을 그런 정도 주장으로 무너뜨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김만배 씨 변호인이 어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예. 조사를 마치고 김만배 씨 본인이 대화를 나눈 것은 맞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 그 주장 자체도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치고는 그 주장 자체도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신빙성이 깎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장만 가지고서 믿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배 회장은 일단 화천대유 대주주 577억 원 배당을 받았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서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실제 주인은 누구냐 여부인데 김만배 씨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녹취록을 보면 이제 그분 것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요. 증거라기보다는 진술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모 변호사 자술서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정모 변호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후배이기도 하고 네. 이 사건이 만들어질 때 2015년부터는 이 사건에 개입을 했던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사람의 진술도 파급력이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랑 직속으로 같이 일을 했던 사이이고 그 이후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사실상 동업을 했다라고 알려진 사이인데 유동규 본부장한테 직접 들었다. 예. 나는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그거 절반 내 거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자술서를 그렇게 냈기 이야기했군요.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뿐만 아니라 녹취록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대질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의 진술이 한 묶음으로 좀 비슷하게 일치하고 가는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정영학 회계사, 정모 변호사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녹취록 요게 또 이제 한 묶음으로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요게 충돌되면 어느 쪽에 대해서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예, 지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수사 기법상 원래 그렇게 합니다. 이 진술이 나오면은 바로 연달아 불러가지고 어제 나온 내용 가지고 추궁하고 이 예. 추궁돼가지고 이제 깨진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김만배 씨를 소환을 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번갈아서 조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2명 혹은 방금 했던 이제 한 묶음씩의 이제 4명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4명을 한꺼번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한 신병에 대한 결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녹취록이 이제 검찰에 제출됐고 그 녹취록의 사실 여부를 놓고서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녹취록에 보니까 각종 이제 로비 의혹도 담겼나 봐요.
이 녹취 파일이 19개나 되니까 그 내용을 다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직접 로비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김만배 씨 정영학회계사 이렇게 이제 같이 대화하는 와중에 로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개, 뭐 그리고 의원에게 20개 이런 식으로 30개, 20개 이렇게 표현됐나 보죠? 당사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저희 형사사건 하면 그걸 억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예. 씁니다.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이 건너가야 된다라고 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전달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걸 포함해서 로비 자금 실탄이 뭐 350억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진술도 녹취록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6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방금 내용도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의장에게 30억, 의원에게 20억 하면 이제 50억이 빠지고 300억이 또 이제 50억 클럽 6명이면 계산이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녹취록이 뭐 상당히 지금 검찰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뇌물의 증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돼서 201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녹음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다. 이렇게 신빙성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사건에 보면 이례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한 적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흔하게 패턴으로 항변을 하는데 예. 그게 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말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말이 섞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동업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없는 얘기를 했을 때 대번에 상대방이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통은 상대방이 녹취를 하는 것을 안다고 할 때는 자기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네. 상대방이 편집을 할 걸 대비해서 나도 녹취하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알고서 허위로 얘기했다는 걸 반드시 근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제 와서 말로 뒤집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상대방이 그 녹음을 하는 걸 알면은 상대방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유리한 내용을 곳곳에 섞어가지고 대화를 하게 마련이지 네. 나한테 불리한 얘기, 공무원을 껴가지고 뇌물을 전달했다, 로비 자금을 줬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허위로 한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회장이 473억 원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빌렸잖아요. 그 중에서 약 100억 원 정도는 이제 분양대행업체에 갔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행방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곽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470억 정도 되는 돈을 다 현금으로 소진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예. 현금으로 했을 때 추적이 끊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몇 천에서 몇 억 정도지 이게 지금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몇백억 단위의 돈을 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꼬리표를 완전히 자른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뇌물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는 뭐 수표로 전달된 것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몇 억 단위에서도 수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폰을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뭐 버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찾았거든요. 지금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수사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포렌식이 돼서 안에 있는 정보가 나왔을 때 실마리가 되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최근에 그 포렌식의 그 잠금 해제가 안 돼가지고 난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포렌식 절차에서도 이게 지금 협조를 지금 유동규 본부장 쪽에서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열려가지고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됐는지 아닌지 이제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이 사건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전화를 했었고 그때 통화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통화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원래 휴대폰 그걸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핸드폰이 굉장히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휴대폰 2개가 있으면 예전 거가 한 80% 정도 비율이고 뒤에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터지면 주변의 가장 핵심 인물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논의한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였던지 추론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이전 핸드폰은 당연히 사건이 만들어질 때의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지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증거에 대해서 은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신의 증거를 은닉할 수는 있는 겁니까? 자기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은닉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 중에 또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는데 지금 천화동에 사오기도 하고요. 거주지 확인을 인터폴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또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의혹이 너무 크고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숨가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남욱 변호사를 타겟으로 한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만배 씨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없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조사를 먼저 확정짓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조 요청만 한 걸로 보이는데 적색 수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은 이제 피의자 입건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외교부 통해가지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게 빨리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보통 인터폴에 요청할 때 구인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일단은 거주지 확인부터 지금 하고 나서 충분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구인을 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사실 절차적으로는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네. 수순입니다. 이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재판을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희 전 대법관에게 만남을 가지고 이걸 또 고문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부분이 밝혀지는 것 자체는 사실 수사 난이도로는 굉장히 높고 예. 또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대법원 전납의체 판결 전후로 8번을 만났다는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이제 과한 의혹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의혹 제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충분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김만배 씨 진술도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법원에 뭐 동료 기자나 이발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대법원은 변호사인 저도 변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밖에 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네. 서류 재판을 하니까. 근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보안 검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예, 예. 이발하려고 거기를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 정말 납득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도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워낙 지금 토건 비리, 대규모 토건 비리로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녹취록 19개 있고 녹취 파일 그리고 자술서가 지금 2사람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실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 정도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뇌물죄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뇌물죄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이 뇌물은 괜히 줬을 리는 없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업무상 배임 설계 과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나오기 전에 이거 되겠느냐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녹취록이 나왔고 아. 녹취록이 나오니까 유동규 본부장 구속됐고 그러니까 네. 정모 변호사의 다시 또 자술서가 나왔고 예.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도 증거가 꽤 있는 편이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닦여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